내면 공간의 발견.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평화. 개울물 소리가 들리는가? 한 선승이 제자와 함께 침묵 속에서 산속 오솔길을 걷고 있었다. 오래된 삼나무가 서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주먹밥과 채소로 간단한 식사를 하기 위해 나무 아래 앉았다. 식사를 마친 뒤 아직 선의 신비로 들어가는 열쇠를 발견하지 못한 젊은 승려인 제자가 침묵을 깨고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선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물론 제자는 선이라는 의식 상태에 들어가는 방법을 묻고 있었다. 스승은 아무 말이 없었다. 침묵은 5분 가까이 계속되었고 제자는 초조하게 대답을 기다렸다. 그가 다시 한 번 물으려는 찰나 스승이 갑자기 말했다. 저 개울물 소리가 들리는가? 제자는 그때까지 어떤 개울물 소리도 알아차리지 못했었다. 선의 의미를 생각하는데 몰두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귀를 기울이자 시끄럽던 마음의 소음이 가라앉았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생각이 깨어있는 의식에 자리를 내어주자 갑자기 먼 곳에서 흐르는 거의 알아차리기 힘든 개울물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제자가 대답했다. 네, 이제 들립니다. 스승은 손가락을 들어 엄숙하면서도 부드러운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바로 그곳에서부터 선으로 들어가라. 제자는 놀라움으로 말을 잃었다. 그에게는 첫 번째 깨달음의 한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이 안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선이 무엇인지 알았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의 여행을 계속했다. 제자는 자기 주위에 세상에 있는 생생한 살아있음에 놀랐다. 모든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서서히 그는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깨어있던 고요는 머릿속 소음으로 다시 가려지고 오래 가지 않아 제자는 또 다른 질문을 떠올렸다. 스승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그 개울물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대답했다면 스승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스승은 걸음을 멈추고 제자를 바라보더니 손가락을 들어 말했다. 바로 그곳에서부터 선으로 들어가라. 올바른 행동. 에고는 묻는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이용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성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다른 상황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 순간의 존재함은 내면에 넓은 공간이 있는 상태이다. 현재의 순간에 존재할 때 당신은 이렇게 묻는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이 요구하는 것, 이 순간의 요구에 반응할 수 있을까? 사실 그 물음을 던질 필요도 없다. 당신은 고요하고 의식이 깨어 있어서 있는 그대로의 지금에게 열려있는 상태이다. 그때 당신은 그 상황에 새로운 차원을, 공간을 가져온다. 그리고 보고 듣는다. 그렇게 해서 그 상황과 하나가 된다. 상황에 맞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녹아들어가 하나가 되면 해결책이 상황 자체로부터 나타난다. 실제로 보고 듣는 것은 당신, 즉, 그 개인이 아니라 깨어있는 고요 그 자체이다. 그때 만약 행동이 가능하거나 필요하면 당신은 행동을 취할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올바른 행동이 당신을 통해 일어날 것이다. 올바른 행동은 전체에게 적절한 행동이다. 행동이 완료되었을 때 깨어있는 넓은 고요는 변함없이 그대로 남는다. 승리의 동작을 취해서 해냈다 하고 소리 지를 사람은 아무도 없다. 봐, 내가 이 일을 했어 하고 말할 그 사람은 그곳에 없다. 모든 창조성은 넓은 내적 공간으로부터 나온다. 일단 창조 행위가 일어나고 무엇인가가 형상으로 나타나면 거기에 나 또는 나의 것이라는 개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자신이 성취한 것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려고 한다면 에고가 되돌아온 것이고 모처럼 얻은 넓은 내적 공간은 가려져 버린 것이다. 일은 굽치지 않고 인식하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단지 지엽적으로만 자각한다. 주변 환경이 익숙한 것일 때는 특히 그렇다. 관심의 대부분은 머릿속 목소리에 흡수된다. 익숙하지 않은 장소나 외국을 여행할 때 더 살아있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런 시간들에는 생각보다 감각기관을 통한 인식, 즉 경험이 의식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많이 현재의 순간에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시간조차도 머릿속 목소리에 완전히 소유당해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즉석의 판단들로 감각 지각과 경험을 왜곡시킨다. 그들은 실제로는 아무데로도 가지 않은 것이다. 단지 그들의 몸만 여행하고 있으며 그들 자신은 언제나 있어 온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자신의 머릿속이 바로 그곳이다. 거의 모든 사람들의 현실이 그러하다. 감각기관을 통해 어떤 것을 인식하자마자 그 즉시 환영의 자아인 에고가 거기에 이름을 만들어 분류표를 붙이고 해석하고 무엇인가와 비교하며 좋아함과 싫어함, 좋고 나쁨을 결정한다. 생각 형태의 대상 의식 속에 갇혀버리는 것이다. 이 강박적이고 무의식적인 분류표 붙이기를 멈추지 않는 한 적어도 그 행위를 알아차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관찰할 수 있게 되지 않는 한 당신은 영적으로 깨어난 것이 아니다. 에고가 관찰되지 않는 마음으로 자기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이 끊임없는 분류표 붙이기를 통해서다. 분류표 붙이기를 중단할 때마다 그리고 단지 그 행위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내적 공간이 생기고 당신은 더 이상 마음에 완전히 점령당하지는 않게 된다. 펜, 의자, 컵, 식물 등 가까이 있는 물건을 하나 선택해 그것을 시각적으로 탐구해보자. 즉,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강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강한 관련이 있는, 이를테면 샀을 당시의 일이나 그것을 준 사람 등 과거를 상기시키는 물건은 피한다. 또한 책과 유리병처럼
글자가 적혀 있는 것들도 피한다. 그것들은 생각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지만 깨어있는 상태에서 당신의 완전한 관심을 그 물건의 세부적인 부분들에 기울인다. 생각이 일어난다 해도 거기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당신의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생각들이 아니라 지각행위 그 자체이다. 그 지각행위에서 생각을 떼어낼 수 있는가? 머릿속 논평 없이 결론을 내리거나 비교하거나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함 없이 다만 바라볼 수 있는가? 몇 분 정도 관찰했다면 이번에는 지금 있는 방이나 장소로 시선을 돌리고 눈에 들어오는 사물 하나하나에 깨어있는 관심의 눈길을 던져보라. 그런 다음 이번에는 지금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주위 사물을 보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소리를 듣는다. 물소리, 바람소리, 새의 지저귐 같은 자연의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인간이 만든 소리가 들릴 수도 있다. 즐거운 소리도 있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좋은 소리나 나쁜 소리라는 구분을 하지 말라. 어떤 해석도 없이 각각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허용하라. 이때도 편안하지만 활짝 깨어있는 관심이 열쇠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 들을 때 처음에는 거의 알아차리기 힘든 미묘한 차분함이 생기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배경에 있는 고요로 느끼기도 한다. 평화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이 시기 더 이상 생각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으면 이 시기에 얼마큼은 형상 없고 조건 지어지지 않은 본래의 상태 그대로 남는다. 이것이 내적 공간이다.